안녕하세요, 반자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레오나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우노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레오나르도만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은 역시 USB 기능이죠. USB로 컴퓨터에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 또는 마우스처럼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매크로라든지 게임용 조이스틱 그런 거를 만들 때는 레오나르도를 사용하면은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데이터 시트에도 보면은 원래 우노에 들어가는 건 ATmega 328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쪽 레오나르도에는 ATmega 32U4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USB 2.0 연결을 해줄 수 있고요. 이쪽 핀맵에도 보시면은 D+, D-라고 되어 있는 USB 전용 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통신칩 없이 바로 컴퓨터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우스 또는 키보드와 같은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코딩에 앞서서 조금 주의사항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USB 2.0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0에 연결해도 3.0이 2.0에 호환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가끔 작동을 정상적으로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2.0 포트를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2.0과 3.0 USB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컴퓨터에 USB 꽂는 구멍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3.0입니다. 최근에 나온 컴퓨터들은 2.0, 3.0 다 같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USB 포트가 파란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USB 구멍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키보드랑 마우스를 동시에 제어를 하게 되는 경우 부주의하게 어떠한 조건 없이 작동을 시키게 되는 경우 이 레오나르도를 못 쓰게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 이렇게 계속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넣어보고 테스트 해보고 잘 작동하네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레오나르도를 꽂자마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셨다면은 이 업로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레오나르도를 빼고 코딩을 다시 하고 연결하고 누르려는 순간 마우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일로 당겨져 옵니다. 다시 갔다가 일로 당겨져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주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영상을 잘 따라와 주시면은 별 문제 없이 작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제어부터 해볼게요. 샵 include keyboard.h 헤더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키보드 그 다음에 begin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1000 정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출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 QWER 입력하듯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그러한 작동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 키보드 print 라는 명령이 있고요. 이쪽을 QWER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가 있으면은 프린트 ln도 있겠죠. 프린트 ln에는 1, 2, 3, 4를 입력해 줄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프린트랑 다르게 문자 하나밖에 송신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자 하나씩 송신을 하거나 또는 명령키를 입력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쳐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 오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리셋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리셋 누르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QWER 뜨고 그 다음에 프린트 ln을 통해서 1, 2, 3, 4가 뜨고 프린트랑 프린트 ln의 차이점 바로 이 부분이죠. 프린트 ln 같은 경우는 쓰고 나서 엔터를 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줄 내려간 부분에서 라이트를 이용해서 A라는 값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출력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령어 키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명령어 키가 무엇이냐? 이렇게 1, 2, 3 QWE IOP 아니면 느낌표 골뱅이 샵 이러한 키들이 있죠. 띄어쓰기 같은 거 스페이스바 또 이러한 공백이라는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자로 표현해 줄 수 없는 키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엔터
엔터를 입력하면은 줄이 바뀌어야 되는데 엔터는 어떠한 문자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또 다른 거, 지금 보신 이 백스페이스, 지워주는 키, 어떠한 문자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러한 명령을 내려주는 키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명령을 내려주는 키들은 이제 제가 이쪽 참조를 링크로 아래쪽에 달아 드릴게요. 이쪽에 와 보시면은 이제 여러가지 키들이 있습니다. 왼쪽 컨트롤 키, 왼쪽 Shift, Alt, GUI. GUI는 윈도우 키 또는 맥북 같은 거 이제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키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컨트롤 Shift, Alt, 윈도우. 그 다음에 업 에로우, 그러니까 방향키죠. 게임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그 방향키입니다.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지우는 키. 그 다음에 탭. 리턴은 엔터입니다. 사실 엔터는 이런 리턴 명령 말고 이제 또 다른 명령법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ESC, 뭐 insert, delete, page up, page down, home and, 캡슐락, 그리고 F1에서 F12까지 이러한 문자로 표시될 수 없는 명령 키들은 키 값을 입력을 해주시거나, 근데 요거를 사실 다 외우긴 힘들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쪽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로 0, 1, 2, 3, 4, 5, 6, 7, 8, 9 입력해주고요. 이거를 이대로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0에서 9까지 값이 뜨는데요. 맨 마지막에 9 뒤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게 되죠. 그러면은 저희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방향키로 하나, 둘, 셋, 넷, 5번 이동해서 엔터를 한번 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출력값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키보드.라이트.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때는 라이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쪽에도 보시면은 라이트랑 프레스를 이용해서 이제 뭐 사용해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그 다음에 엔터를 해야 되니까 리턴 입력을 해주시고요. 업로드 해주고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프린트와 라이트를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면은 원하는 문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시퀀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역슬래시 또는 제가 눌렀을 때는 이렇게 역슬래시 모양이긴 하지만 실제 텍스트 창에서 봤을 때는 이 원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게 이제 역슬래시입니다. 이렇게 텍스트에서 봤을 때는 원 모양이고 이런 아두이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역슬래시 모양인데요. 왜 역슬래시인가 하면은 이 녀석이 슬래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역슬래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역슬래시를 눌러주시고 N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컴퓨터에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프린트 같은 경우는 업로드 해주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0에서 9까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케이프 시퀀스로 역슬래시 n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업로드 해주고 다시 한번 똑같이 기다려 볼게요. 어디가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마치 프린트 ln을 썼을 때와 같은 느낌으로 커서가 맨 뒤가 아닌 다음 줄로 내려와 있습니다. n 말고도 b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9가 없어졌죠? b는 백스페이스, 앞에 있는 문자를 하나 지운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는 이 명령 키들을 방금 보신 것처럼 이스케이프 시퀀스로도 구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잘 섞어서 써주시면은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문자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표시를 해주고 싶다. 큰 따옴표 안에 0에서 9까지 문자가 나오도록 표시를 해주고 싶다. 이럴 경우 에러가 뜨게 되는데요. 이 경우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쌍따옴표, 이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로 표시되어 있는 쌍따옴표를 나는 그냥 순수하게 문자로 표시를 해주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여주고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면은 에러가 뜨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오나르도를 이용해서 간단한 키보드 입력을 해봤습니다. 프린트, ln, 라이트 이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해보고
어떨 때 어떤 걸 사용해야 좋을지 이렇게 조금 더 연습을 해서 그러한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스케이프 시퀀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도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옛날에 사용이 되던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이스케이프 시퀀스 검색을 해서 그렇게 조금 더 알아보시면은 그쪽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